파초 개화. 파초의 꽃이 피었다. 환희의 파초꽃이 피었다. 파초꽃을 대해본 지도 참으로 퍽이나 오래다. 사변 전 대한민국이 설동발동할 그 무렵에 바로 정원에서 내가 손수 기른 파초의 꽃을 피게 했으니 그것도 어느덧 10여 년 전의 옛일이다. 이 동안 10여 년 동안에 우리들 모두는 파란 굴곡이 참으로 많았다. 파란 굴곡이라 하면 너무도 순탄한 표현이다. 사람이 숱하게 죽고 사람이 숱하게 잡혀가고 집이 숱하게 타버리고 온 나라 온 천지가 불바다로 변해서 유에서 무로 돌아갔으니 섣불리 파란 굴곡 이외 파란 곡절이라든지 상전벽해라든지 이런 따위의 형용사만 가지고는 실감이 나지 않을 표현이다. 나도 이 틈에 끼어서 모두 겪는 그 고생을 다 겪고 발가벗은 알몸으로 3번 4번 생사관두를 헤매다가 다시 이 고소로 돌아와 그리운 것이 파초이어서 빈집에 파초 새끼를 얻어다 심어놨더니 이제 심은 지 만 3년 유반에 탐스런 파초꽃이 사발덩이만큼 피어서 나비와 벌들을 불러 푸른 잎이 너울거리고 여름이 청을 지어 주렁주렁 달렸으니 10년 만에 파초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기쁘고 반갑고 신통해서 애지중지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거미줄을 떼어주고 물을 주어 바라본다. 파초의 10년은 곧 나의 10년이요. 나의 10년은 곧 모두의 10년이었다. 1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치르기가 이렇게도 어렵고 이렇게도 절박하고 이대도록 무섭고 이다지도 슬프고 이처럼 괴롭고 이렇듯 이별이 많고 애가 타서 넋이 사라지는 이것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인생이라 하고 생각하니 진실로 감회가 그지없다. 나는 지금 무에서 파초를 길러 너울너울 넘실넘실 거리는 청청한 그 넓은 잎을 바라본다. 나는 지금 무에서 파초를 가꾸어 화판이 번글번글 터지고 무 속에서 귀여운 열매가 손가락처럼 옹기종기 겹을 이루어 청청히 달린 것을 바라본다. 이것은 무한대로 뻗어나가려는 파초의 생의 의욕이기도 하다. 남국의 파초는 북국에 와서도 덮어놓고 살려고만 한다. 저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제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머무르게 하려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것은 마음이 좋아서 사람 보고 먹어보라고 맺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뒷자손을 이 세상에 계속해서 퍼뜨리자는 게다. 파초는 지각이 없으니 남국인지 북국인지 알 까닭이 없다. 추우면 싹이 오그라들고 더우면 잎이 무성하고 성년이 되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고 씨를 터뜨린다. 그대로 본연의 저 할 일만 다 하려는 것이다. 제가 맡은 바 구실을 다 할 뿐이다. 제비나 기러기 마냥 후조나 도조가 되어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서 복지를 가릴 줄도 모른다. 나는 7월 풍진 어지로 난 후에 고소에 들어와 손자를 얻었다. 무에서 유가 생긴 것이다. 이놈이 파초의 나이와 함께 올해 4살이다. 사내랍시고 우락부락해서 벌써 골목 조무라기들의 대장 노릇을 한다. 난중에 이미 죽은 몸으로 자처했던
내 몸에서 손자가 생겼으니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다. 소위 문학과 동맹과 인민위원회한테 책을 빼앗기고 내 생명의 생사존몰까지 모르던 노처와 자부가 고소로 돌아와 손자와 아들을 얻었으니 무에서 유가 생긴 것이다. 집도 무였고 사람도 무였고 파초도 무였다. 모두 다 오유인 속에서 손자가 생기고 파초가 결실을 했으니 오늘날 파초꽃을 바라보는 마음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와 방불하다. 방불이 아니라 똑같은 이치다. 사람이나 파초나 살려는 욕구는 마찬가지다. 북극으로 잡혀간 형제와 고우의 생각이 난다. 사람은 의식이 있고 사색이 있고 의욕이 있어서 남극의 파초가 북극에서 자기 본연의 본힘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각하고 깨달으련만 사람은 나르는 새가 못되어 날 수가 없으니 의식은 없건만 파초마냥 자기 자신의 마땅치 않은 기후 속에서 신육만 내는 생을 유지하고 신육만 내는 꽃을 피우고 신육만 내는 생활을 하고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서도 북극의 파초보다 더 나은 생활을 못하고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 가운데 의지가 가장 강하다 하면서도 이렇도록 자유를 찾지 못한다. 사람은 어느 때나 자신의 자유를 다 찾아볼 것인가? 지금 한참 내 집에서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는 장녀의 파초는 영수 오형이 누나의 작은 싹을 4년 전에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 부산에서 갖다 준 것이다. 오형이 부산에서 서울로 출가하기 직전 환도 후에 내 집을 찾아 파초와 사유라는 내 글 이야기가 나오고 내 집의 파초 안부를 묻다가 사람도 산단같이 죽어 없어진 이 세상에 버리고 간 공가의 파초가 얼어 죽지 않고 살았겠느냐고 고소를 해 대답했더니 다음 행보에 오형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정성을 들여서 나에게 파초 싹을 갖다 준 것이다. 나는 무한히 고마워서 해마다 영수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거두고 가꾸었다. 그러나 다시 꽃을 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웬만하면 파초는 실패를 하지 않고 크게 길을 자신이 서 있으나 꽃을 서울 안에서 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허미수는 이조 선조 을미에 나서 현종 경자에 돌아간 분이요. 임궁호는 허미수보다 100년 뒤 사람으로서 100년 전 허미수는 영남에는 파초의 꽃이 피고 열매가 열어서 맛이 극히 달고 아름다우며 정열해서 지가를 직시키는데 북방에 나는 것은 꽃은 피어도 열매가 없다. 지금 서울 안에는 파초가 많기는 하나 꽃 피는 것을 보지 못했다 했고 100년 뒤 임궁호는 내가 영남을 많이 다녀봤으나 파초 열매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미수 때와는 100년밖에 아니 되건만 물건의 성세가 이와 같으니 가히 이상하다 하고 탄식하였다. 이만큼 파초의 꽃을 본다든지 열매 여는 것을 보기란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어려운 것이다. 내가 해방 직후 파초와 사유를 쓰던 때의 파초만 해도 10여 년을 길러온 뒤에 겨우 얻어진 파초 열매였다. 이렇게 얻어보기 어려운 파초꽃과
팥초 열매를 이번에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고 보니 마음의 기쁨이 어떠할 것이냐. 확실히 유에서 무가 생긴 것이다. 세상에는 유에서 유가 생길 수가 있지만 무에서 유가 생기고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 무가 먼저인지 유가 먼저인지 닭의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도대체 유무의 선우를 가릴 수 없다. 무거기 태극을 낳고 양이가 발괴를 낳았다. 발괴는 만상을 이룩하고 만상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또 다시 무로 돌아간다. 그러나 무는 영원한 멸절이 아니다. 결국엔 무극이 되어 태극을 낳고 태극은 발괴를 낳고 이렇게 쉬지 않고 핵분열을 한 뒤에 다시 만상이 되어 솟아났다가 또다시 무로 돌아가 유로 돌아오고 순환부절 우주와 인생을 형성한다. 나는 이방의 팥초를 바라보매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 날 곳에 나지 아니한 팥초를 바라보아 슬퍼하지 않는다. 남국에 나지 않고 북국에 난 팥초를 바라보아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 팥초는 북국이라도 멸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다. 나도 그렇다. 난 후의 무에서 나도 살아있다. 무였던 집과 함께 의연히 살아있다. 무였던 아내와 함께 여전히 살아있다. 무였던 팥초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있다. 언제 내가 다시 무의 팥초와 무의 팥초 꽃과 무의 팥초 열매를 볼 줄 뜻했으랴. 사람은 죽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죽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다. 만물은 본연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천리대로 사라지는 것이다. 애서 탐하지 아니해도 전복을 받아 살아나가는 것이다. 사람의 사는 길은 초조할 필요가 없다. 탐욕을 낼 까닭도 없다. 살려고 초조한다고 더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탐욕을 내어 더 많이 먹으려 해도 먹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저 팥초꽃이 조화의 공을 입어 필 대로 피게 되고 펴지는 것과 똑같은 진리다. 나는 다시 한번 너울너울 훈풍에 춤을 추는 팥초잎을 바라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